왜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들을 가끔가다 하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충우돌식으로 여기저기에 말의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데 넘어가도 될 것을 문제를 키워서 더 크게 문제를 만들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선거일이 이제 마이너스 33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정우택 의원이 돈 봉투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었다라고 해명을 하자 아니 받지 말아야 한다면은 왜 그 돈을 받았느냐? 돈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hir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우택을 그런 사람을 단수 공천하지 않았느냐? 우리 민주당이라면 공천 자체가 될 수가 없다. 돈을 받았다는 흠결이 있는데 어떻게 공천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공천을 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우택은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요.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공천을 받았는데 허위 사실을 자신이 얘기한 거와 똑같은 입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바로 착각을 했다. 내 자신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 자기 문제로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지요. 이재명은 진정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과를 거의 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낯이 두꺼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정중히 사과를 했다. 대단히 드문 일이었었죠. 그렇다면 왜 이재명은 급히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을까요? 이재명이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우택에 대한 단수공천 발언은 선거법 위반되는 아주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조인인 이재명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아이 뜨거라 하고 미리 선수를 쳤던 것이죠.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도 바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정우택의 돈 봉투 사건을 꺼내면서 탄수 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는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천 자체를 하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라고 아주 깨끗함을 강조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그렇습니까? 송영길이 지금 왜 구속돼 있습니까? 대표 경선 때에 봉투를 20개 이상 돌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버젓이 공천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설명이 없는지 이재명이 그 가운데서 김영주 의원을 사선이 있죠. 탈당을 하게 되니까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파장이 여기저기에 만만치 않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김영주 한 명의 탈당으로 그쳐야 될 것이 아니라 김영주가 갖고 있는 상징성, 그 여파가 생각보다는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연일 유세장을 다니면서 김영주를 아주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김영주는 영등포 지역에서 사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리고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주로서는 택시 노련, 섬유 유통 등에서 김영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라 나섰기 때문에 만약에 영등포 지역에서 김영주에게 패했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이 심각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김영주를 연일 공격하는데, 만약에 김영주가 그러한 비난을 무릅쓰고 텃밭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공관위, 이재명,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죽음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김영주가 당선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강하게 비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로서 공천의 결과를 얘기한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공관위에서도 평가 점수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밝힐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혁백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 결과만을 받았을 뿐이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은 공관위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 점수를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인격 살인과 함께 아주 치졸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 앞에서 웃음을 띄우면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김영주를 얼마나 인격 살인을 해왔었습니까? 탈당 하루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탈당을 하게 되니까 등에다가 비수를 꼽은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얼마나 비웃음을 띄워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의 집중 포화와 문매를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영주가 그렇게 공천의 하위 컷오프가 될 정도로 0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21대에 앞섰던 공천에서는 왜 무난히 공천을 줬습니까? 그런 것을 해명을 했어야지요. 요즘에 민주당에서는 장학 퀴즈 붐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의 심정, 처지를 우리가 10분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재명은 공천을 잘했다라고 자기 자신이 민주당을 칭찬하고 있지만 여론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머리를 쓴 것이 장학 퀴즈였습니다. 한마디로 웃어야 할지 아니면은 답답하고 씁쓸한 웃음만 나옵니다. 쓴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누가 보더라도 채용 비리 문제를 끄집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김영주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조사 출두해 본 적도 없고 수사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21대에는 정당하다고
공천을 주고 22대 때는 컷오프 시키고 채용 비리를 이유로 내세워서 민주당 스스로가 얼굴에다 침 뱉는 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당 대표로서 큰 사람인 양 겉으로라도 그래 우리 당에서 몸을 담았지만 이제 상대 당으로 옮겨가니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라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더 단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다 대고 인격 살인을 해대는 이재명의 모습, 민주당의 주민들마저도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축구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헛발질을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렸던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꼴이 이재명이 헛발질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똥볼을 차대고 있는 것이 이재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모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했어야죠. 탄수 공천인지 경선인지도 모를 정도로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발설하고 곧바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한다? 모양새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권성동이 10여 분 후에 곧바로 되돌려 주기 시작합니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재명과 이석의 공통점은 물론 여기에는 동부연합 의혹이 들어있겠죠. 권성동은 동부연합의 주체 이석기 아니었었습니까? 동부연합 등 트로이 목마를 탔고 비난을 쏟아부었었는데 이재명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거들었지요. 아니 이재명이 국회에 간첩들을 들어오도록 인정을 하고 있다.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폭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간첩들이 많이 이 나라 여기저기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안보의 구멍을 이재명이 문을 열고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니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지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 말 많던 정청래 서영교 옆에서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다시 이재명과 조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마음이 쫓기다 보니 불안해지다 보니까 헛발질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조국의 당이 예상외로 지금 지지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재명으로 볼 때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져 가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은 호남 쪽의 민주당 지지 세력의 그 지지율이 그대로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니까 답답한 것이죠.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으니까 이재명은 조국이 당을 만들었을 때에 일정 선을 긋고 조국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조국의 불똥을 피하고 조국의 강에 연루가 되지 않으려고 선을 그으려고 했었는데 조국은 찾아와서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라고 얘기하니 윤석열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자는 뜻은 같지만 곤란한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묘한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입방정을 너무나도 쉽게 떠들다 보니 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더 큰 문제가 이재명에게는 김혜경의 비서냐 아니냐 권향엽인가요? 전략 공천을 주었는데 이것이 화근이 돼서 불에다가 불 꺼야 될 입장에서 기름을 갖다 부는 꼴이 되니까 국민의 힘과는 관계없이 민주당 안에서의 그 폭발력이 대단하다. 저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제대로 된 정신 속에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목으로 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이 참 안 돼 보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재명의 참모들이 제대로 이재명을 위해서 보좌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모들의 조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과 다른 헛발질을 하게끔 당대표를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의 진정한 참모가 되겠습니까? 나의 우군이 아니라 이재명의 엑스맨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선거가 33일 앞으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바빠지고 있는데 참모들은 제대로 대표를 보좌하지 못하고 대표는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헛발질 하도록 만들고 있는 민주당 조금 더 지켜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